자, 이제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생명 시스템이지. 세포의 구조. 일단 우리 생명 시스템의 가장 기본 단위가 세포다. 세포 자체가 생명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되니까, 기관이나 개체나 뭐 조직이나 이런 것들 다 뭐에 해당한다고 보면 돼. 다 생명 시스템이야. 그런데 얘네들은 어차피 세포의 생명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요것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 나머지에 대한 이해도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편한 거지, 이해하기가. 그러면 이 세포의 구조를 한번 보자. 일단 세포는 세포막이 이렇게 있어. 세포막. 이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더하기 단백질, 막 단백질이라고도 부르는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럼 세포막은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선택적 투과라는 말을 아까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물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출입을 조절해준다. 이게 선택적 투과지. 넌 들어오라, 넌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선택적 투과야. 이걸 공부할 거야. 세포막에서 투과. 자, 가운데 보면 이제 핵이 있어. 핵. 요 핵은 DNA라고 하는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어. 이 유전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 생명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했지. 왜? 이 DNA는 단백질을 만드는 염기서열,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서 단백질도 만들고 이걸 가지고 RNA도 만들 수 있어. 근데 지금 당장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건 이거지.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정보를 저장했다.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이 정보가 염기서열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지. 염기라고 하는 거는 DNA의 염기라는 거는 A, G, C, T 요 네 개로 되어 있고 이 네 개의 조합에 따라 이걸 세 개씩 하지. 세 개씩 그 세 개씩 조합하는 걸 3염기 조합이라고 부르는데 이 조합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돼.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이 되고 이 아미노산이 그 순서 연결되는 순서가 이 염기 서열이 되는 거지. 좋았어. 그러면 이제 이 핵에는 유전 물질이 들어있고 DNA라는 이걸 통해서 단백질을 만들면 이게 여러 효소, 호르몬, 항체를 만들어서 생명 활동을 조절하고 있다. 생명 활동은 뭐 물질 대사 등등등이 되겠지. 물질 대사도 되고 등등등등등등 조절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핵에는 막이 있어. 이 유전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 껍데기에 핵막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핵막은 이중막이야. 자,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 게 핵,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3개 있습니다. 자, 이제 핵막에 붙어 있는 요렇게 얘를 둘러싸고 있는 요렇게 생긴 요분의 이름이 이렇게 생긴 얘가 소포체. 소포체에 보면은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들이 붙어있는 소포체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 소포체가 있어. 이렇게 동그라미가 붙어있는 소포체를 거친면 소포체라고 불러. 그러니까 거친면 소포체가 있고 그냥 매끈한 면인 부분이 있어. 거친 부분에 붙어있는 알갱이가 리보솜이야. 그러니까 얘가 리보솜이지. 이 알갱이가 리보솜. 그래서 리보솜을 막 엄한 데서 찾지 말고 일단 제일 찾기 쉬운 데는 여기야.
소포체에 붙어 있는 거. 그 다음 그 근처에 보면 요렇게 생긴 골판지처럼 생긴 얘 이름이 골지체다. 골지체. 그리고 작은 분비소낭이 따로 있다. 방금 내가 소개한 요 세 개, 소포체, 골지체, 분비소낭은 막이다. 막 구조야. 막 구조. 얘도 막이야. 리보솜은 막 구조가 아닙니다. 단백질 덩어리예요. 요 세 개가 소포체, 골지체, 분비소낭.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라 그랬지. 얘가 단백질을 합성해줘. 단백질이 합성되면 이 단백질은 이 소포체 안에 이렇게 들어있다가 골지체로 넘어가고 분비소낭을 통해서 세포 밖으로 나가게 된다. 그래서 얘네들은 세트로 알고 있어야지. 리보솜. 얘는 막 구조가 아니고 얘가 어쨌든 단백질을 만들지. 단백질을 합성하면 이 단백질이 어디에 저장되고? 소포체에 저장이 되고. 그럼 그게 골지체로 넘어가. 그럼 여기서 조금 더 활성화가 되는 거야. 좀 더 제대로 된 기능을 가지게 되는 거지. 단백질이 본인의 기능을 좀 더 제대로 가지게 되고, 그리고 분비소낭을 통해서 세포 밖으로, 세포 외 작용이라고도 부르는데, 세포 외 작용, 세포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야. 이 분비소낭에 싸서 바깥으로 던져주는 거지. 그래서 얘들은 세트로 알고 있으면 좋고, 또 세트로 알고 있으면 좋은 건 DNA, RNA, 리보솜까지의 단계도 세트로 알아두면 좋지. 핵 속에 있었던 DNA가 RNA에다가 정보를 전달해주고, 그게 리보솜을 통해서 만들어낸다. 이건 또 뒤에서 한 번 더 할 거니까.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건, 자, 여기까지가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거고, 이제 남아있는 게, 아까 이제 이중막의 세트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중막 세트. 핵,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염록체. 이중막이야. 핵도 이중막이고, 미토콘드리아도 이렇게 소세지에다가 뭐 소스 발라놓은 것처럼 생겼거든. 얘도 이중막이야. 염록체도 다양한 그림이 있어. 동전을 이렇게 옆에서 쌓아놓은 것처럼 그린 그림도 있고, 약간 좀 입체적으로 쌓아놓은 그림도 있어. 동전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근데 얘도 다 이중막이야. 이중막. 막이 두 개다. 핵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미토콘드리아는 세포호흡. 그러니까 포도당을 산소랑 결합시켜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원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물과 이산화탄소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지. 염록체는 반대로 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포도당으로 합성해낸다. 그리고 산소가 배출된다. 이 과정이지. 그러니까 이 세포호흡이랑 광합성이라는 과정은 서로 완전 딱 정반대. 완전 여기다 제대로 써볼게. C6, H12, 5, 6 이게 포도당이고, O2 개수는 6이어야 되고, H2O 개수 6, CO2 개수가 6이야. 이렇게 되는 게 세포호흡이야. 반대로 되는 게 광합성이지. 이렇게 되는 거는 쪼개는 거야. 이 포도당이라고 한 덩어리를 쪼개는 거니까 이화야. 그리고 얘네들을 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 거니까 이건 동화야. 해서 이 세포호흡과 광합성도 세포호흡 그리고 광합성을 세트로 알아두면은 좋고, 얘는 둘 다 물질대사에 해당한다. 물질대사. 포도당과 산소를 받아들이고
물과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이런 과정들이 또 세포막을 통해서 선택적 투과를 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엽록체도 그리고 칙칙칙칙 이렇게 그려놓고 이중막이고 미토콘드리아도 그려놓고 그럼 남은 건 액포라고 하는 큰 덩어리 액포 그리고 마지막에 껍데기 식물세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중에 하나 식물세포 식물세포는 엽록체를 가지고 그리고 세포벽이라고 하는 걸 가지지. 여기서 이 세포벽이 셀룰로스로 되어 있어. 셀룰로스. 이게 다당류입니다. 다당류. 기억. 엽록체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식물세포는 이걸 가진다. 근데 액포는 이 안에 이제 뭐 노폐물이라던가 물이라던가 아니면 색소라던가 이런 걸 가지고 있고 주로 식물세포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식물세포만 가지는 건 아니고 주로 메인리 여기까지 하면 세포 구조는 정리가 된 것 같네요. 이제 그 다음은 세포막의 구조 그리고 선택적 투과성을 정리해 볼게요.